안녕하십니까. 기계학습 심화 과정. 오늘은 기계학습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다른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아마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지식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가지고 어떠한 관측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인지해서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바탕으로 그 환경에 가장 정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주체 혹은 그러한 그 가상의 어떠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그 다른 자료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먼저 여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 기계는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우리 X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어떠한 행위를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을 우리가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는 판단을 우리가 이제 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 X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환경에 적합한 어떠한 행위에 대한 Y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특정 짓는 어떠한 함수 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통해서 간단히 쓰게 되면은 Y는 fx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F는 주변의 환경, Y는 그 환경에 적합한 어떤 판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환경 정보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인식했더니 여기 고양이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의 환경 정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얘가 뭔가 이 사진이 뭐에 대한 건가? 라는 판단을 이 인공지능이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얘는 고양이일 확률이 0.99, 개일 확률이 0.1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맞춰가지고 고양이일 확률이 개일 확률보다 더 높으니까 얘는 고양이야. 라고 이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일인데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요 부분.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왜냐면 주변 환경은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데이터로서. 그래서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얘가 판단을 내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하는지는 명확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이 시도가 되었는데 이제 한 50년, 60년 이제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시도를 했나를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어떠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뭐에 대한 걸까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세모와 네모를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판단은 사실은 세모는 세모의 정의가 있죠. 각이 3개라는. 네모는 네모의 정의가 있습니다. 각이 4개라는. 이렇게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그냥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요. 이럴 때 이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모으는 일입니다. 사실 뭐 세모와 네모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간단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법률적인 판단이라든가 의학적인 판단, 사실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에 그 규칙이 다 정해져 있고, 의학적 판단 또한 의학 서적에 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복잡하고 때때로는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종합해서 모순을 해결하고 하나의 어떠한 종합적인 판단의 규칙을 찾는 것이 이러한 그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이제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의료적인 판단을 하는데, 의사분들이 이제 가끔씩 놓치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서 그러한 실수를 방지해주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대표적인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예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모와 네모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진을 보고 이게 남자냐 여자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와 여자를 잘 구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왜 남자고 왜 여자인지 명확한 규칙을 제시해보라 그러면 사실 그건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규칙을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잘 판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략적인 규칙은 존재하는 걸 생각되지만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면서 배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에 저 누나랑 가서 놀아. 혹은 저기에 저 형이랑 가서 놀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형이나 오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누나나 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호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은 남자라고 부르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은 성별이 여자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명확한 규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혹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 이런 식으로 각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내재된 숨겨진 규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야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바로 컴퓨터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은 많은 사례로부터 대략적인 규칙을 배우는 것이 이제 주된 요구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기계가 사례로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이 됩니다. 바로 이 부류가 지금 우리가 시리즈의 강좌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만 이용해서도 안 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만 이용해서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두 개가 적절히 혼합되고 적절히 융합돼서 사용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훌륭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둘 것은 바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데이터와 관련이 됩니다. 그럼 데이터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빅데이터죠.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에는 그 인공지능이 사회적인 화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자 여러분이 성인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이런 화두로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대국을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어떠한 그 사회의 주류적인 어떠한 이제 아이템이 되었죠. 그러면 그 2016년 그 인공지능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 것은 이쪽 IT 쪽에서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새로운 분석 방법론과 새로운 관리 도구를 적용하여서 잘 분석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는 찾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말인데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3V, 네, 세 가지의 V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3V요. 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V가 뭐냐 하면은 먼저 볼륨, 네,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다, 네,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데이터다. 그리고 variety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데이터가 그냥 뭐 숫자 형태의 데이터였는데 이제 요새 나오는 데이터는 숫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언어라든가 텍스트 형태 혹은 이미지, 유튜브 같은 비디오 같은 걸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velocity는 뭐냐 하면요.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가 유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올림으로써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통이죠. 유통이 엄청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빠르게 된다. 빠르게 생성되고 유통되고 분석되고 소비된다.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소위 이제 3V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규정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빅데이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모아졌을 때 얘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저장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모아졌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기존의 데이터에서 찾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찾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주요한 문제로서 이 빅데이터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무슨 뭐 스파크 시스템이라든가 하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어 왔던 것을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다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인공지능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공지능은 크게 봤을 때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있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일부로서 기계학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네, 그쵸?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작은 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양의 데이터는 어디냐? 바로 여기 빅데이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영역에는 사실은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먼저 모아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는다. 이거는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작은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유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학습과 빅데이터는 서로 공통되는 교차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어떠한 그러한 영역들, 방법론 중에 가장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요 딥러닝은 바로 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요 세 가지 영역이 다 조합되는, 다 겹치는 고루한 영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딥러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전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 강좌 전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요 기계학습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이제 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은 이제 데이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계학습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